자, 다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이 뭐냐? 각각을 우리 더하기로 이루어진 문자와 이제 숫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중간에 더하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한다. 이거 x제곱도 x 곱하기 x니까 곱으로 이루어진 거죠, 결국은. 그쵸? 자, 그러면 상수항은 자, 여기서 이제 너희가 중학교 때랑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숫자만 있는 항을 상수항이라고 말하는 데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 이러면은 너네 상수항이 뭐야? 라고 물으면 대부분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틀려요. 자, 뭐냐면, 상수항은 특정 문자를 먼저 얘기해야 돼요. 어떤 뭐에 관한 식인지가 표현이 돼야 돼, 먼저. 그럼 이걸 x에 관한 식이라 그러면 x에 관한 식이라고 했을 때 상수항은 누구냐? x, 특정 문자가 x잖아요. 그 x를 포함하지 않는 걸 전부 다 상수항이라고 하는 거야. 그 상수항은 뭐야? y 제곱 마이너스 3이 상수항이야. x가 없는 모든 항들. 됐어요? 중학교 때도 원래 이렇게 배워야 맞아. 이렇게 배워야 맞아. 근데 중학교 때는 맨날 x만 들어가서 너희가 상수항을 3이라고 하는 경우가 마이너스 3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안 됩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계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개수도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수. 그러면은 문자에 곱해진 수, 이 문자 앞에 곱해진 수가 뭐야? 1이죠. 그러면 개수가 1인 거고요. x의 개수, 그러니까 누구의 개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자,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게. 잘 봐. 여기서 x의 개수는 누굴까요? 그쵸? x의 개수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x를 뺀 그 앞에 곱해진 거 다.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다항식은 항이 여러 개인 걸 다항식. 식은 항이 하나인 거를 다항식. 그러면 다항식이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면 다항식 3x라는 건 다항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다 플러스 0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항 두 개 아니야? 맞죠? 그래서 다항식은 다항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여기다 또 0, x 제곱 이래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반항식은 다항식도 됩니다. 그리고 차수도 마찬가지로 항에서 특정 문자에 곱해진 개수 중에 가장 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문제를 살짝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기 살짝 바꿔볼게. 이렇게 바꿀게. 자, x에 관한 몇 차? 가장 높은 거. 차수 중에 가장 높은 거. 1차도 있고 2차도 있지만 가장 높은 거는 2차. 됐죠? 자, 3차.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냥 얘 3차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y에 관한 3차, x에 관한 2차. 그래서 특정 문자를 항상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중학교 때랑 달라진 점은 이 특정 문자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니까. 됐죠? 그쵸? 그리고 동류항은 알고 있죠?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여기서는 동류항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x제곱 xy랑은 동류항이야? 아니죠? 여기에 문자와 차수가 다 똑같아야지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됐어요? 그럼 x에 관한 식일 때는 이렇게 됐을 때 x에 관한 식일 때 동류항은 얘네 둘이야. x로 포함된 항들을 왜냐면 개수가 이거랑 이거잖아요. 개수가. 그쵸? 마이너스 2y랑 2x, y제곱이 개수잖아. 그래서 얘네 쓸 때 마이너스 2y랑 2x, 2y제곱이랑 곱한 x 이렇게 쓰는 형태로. 동류항은 계산해서 쓰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계산할 방법은 없으니까 묶어서 그냥. 됐어요? 쓸 때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x에 관한 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는 거야. 됐죠? 꼭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상수항, 계속. 달라진 점은 아까 말했던 그 제발 너희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알았지? 자, 그럼 다음. 자, 다항식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다항식 정리라는 건 뭐냐면 식을 쓰는 방법이야. 식을 쓰는 방법인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는 이겁니다. 내림차순은 너희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게 또 저 몸 정신 나간 소리인가? 나 내림차순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 이차함수 쓸 때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맞아요? 자, 말뜻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내림차순은 차수가 큰 거부터 내려가는 순서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차수가 2차, 1차, 상수. 맞죠? 이거를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든 식을 쓸 때는 내림차순으로 씁니다. 참고로 이 오름차순은 거의 쓸 일 없습니다. 모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수가 낮은 것부터 올라가는 걸 오름차순이라고 하거든. 근데 오름차순 문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오른차선 뭐 책에서 한두 번 그냥 오른차선 써보시오 이런 거 나오는 정도 끝일 거야. 그거 말고는 우리가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 3학년까지는 오른차선을 쓸 일은 없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될 정도로 필요 없어요. 시험에도 단 하나도 내림차선 쓰지 오른차선 쓰지 이런 거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른차선은 그냥 몰라도 된다. 그래서 차수 기준으로 자 내림차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1차 모아놓고 2차 모으고 상수항 따로 모으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제가 가장 높은 거 2차부터 써야겠네. 3x 제곱. 그럼 1차 쓸 때는 동류항끼리 정리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 해서 x를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y 4 마이너스 y 플러스 4를 따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내림차순 할 때. 됐어요? 그래서 x에 관한 1차, x에 관한 2차, 그리고 나머지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 x가 없는 상수항. 그래서 y에 관한 내림차순은 y를 2차, y 1차, 그리고 얘 오름차순이구나. y 2차, y 1차 상수항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을 써준다. 참고로 오름차순 문제는 건너뛰셔도 됩니다. 정말 쓸모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시켜본 적이 없어요. 오른차선 하지 마세요. 한 번도 지장이 없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여기도 다 아는 내용이야. 다항식 덧셈 뺄셈 할 줄 모르시는 분 있나요? 동명끼리 계산하는 거 다 알죠? 네. 그래서 가로가 있는 경우는 가로를 푼다. 이거 언제 많이 하더라? 내가 식 계산하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많이 하나? 그때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동료끼리 모아서 간단하게 정리한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계산했던 거 그냥 하던 대로,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하던 대로 이거는 하시면 돼요.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서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중학교 때랑 똑같은 내용 하던 거 하시면 돼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눌 때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별 거 없이 그냥 지나가도 무방하다. 왜냐면 늘 하던 거니까. 그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 덧셈 뺄셈에 대한 성질 중에 이제 이것도 다 기억하고 있죠? 결합법칙, 교환법칙 다 성립한다라는 거. 교환법칙 말 그대로 순서를 바꿔서 더해도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다. 그리고 교환법칙 요거는 옆에다 이것까지 같이 써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바로 다 없애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다. 그러니까 가로 없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쓴 거랑 같은 형태의 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서 나타내는 거. 됐죠? 덧셈에 대한 성질만이야. 뺄셈은 성질이 아니야. 뺄셈 교환 법칙은 안 돼요. 이거 하지 마. A 빼기 B 둘이 바꿔서 빼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맞죠? 이건 안 돼요.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보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만 조금 얘기해주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자, 이거를 풀기 위해선 얘를 먼저 간단하게 바꾸는 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얘부터. 얘부터 하면은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맞아? 그리고 나서 이제 A, B, C를 다 대입해. 대입할 때, 자, 대입할 때 신경 써야 될 부분. 제발 부탁이지만 가로 좀 빼지 말고 써주세요. A 쓸 때 X 세제곱, 2Y 세제곱, X제곱 Y 하고, 됐죠? A 자리 비워놓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하고 B 쓰기 전에 가로. 그래서 B 써주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플러스 C니까 플러스 C. 플러스는 가로 없어도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 이게 버릇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안 되니까 웬만하면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정리해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마이너스 4x제곱 세제곱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2x제곱 y 플러스 2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선생님은 이거 계산할 때 꼭 이거 체크하라고 해요.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그러면 3에다가 4 빼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그래야 내가 뭘 썼는지 뭘 안 썼는지 안 헷갈리거든. 이거 생각보다 내 계산 이거 채점 시켜보면은 틀린 거 되게 많이 나거든. 계산 실수 많이 해서. 그래서 제발 이런 거 좀 확실하게 체크하고 하세요. 그러면은 x제곱 y 2x제곱 y 또 없지? 그러면 3x제곱 y. 그러면 2y제곱 2y제곱 또 없네. 2y제곱 2xy제곱. 그럼 y 세제곱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y 세제곱. 그 다음 나 안 쓰는 거 있어? 없죠? 그럼 이렇게 딱 내가 뭘 안 썼는지 눈에 보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됐어요? 얘도 마찬가지. 얘부터 정리해.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6b 플러스 12c.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b 플러스 12c. 됐죠? 그 다음에 대입할 땐 똑같이 가로 쳐서 다 대입해 주고. 됐나요? 이러고서 계산. 됐죠? 그 다음. 자, 이런 것도 같아요. 원리는 똑같아. 연립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a 플러스 b가 5x 제곱 2xy 마이너스 3y 제곱 a 빼기 b가 3x 제곱 2xy 7y 제곱. 맞죠? 그럼 얘네들이 더해. 그러면 2a 가변은 없어져서 2a. 맞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 는 더하면 8x 제곱 4xy 마이너스 10y 제곱. 그래서 우리 찾은 a는 뭐다? 2로 나누면 되니까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리고서 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는 5x 제곱 2xy 3y 제곱에서 뺄 거야 a를. 맞죠? 그래서 요 a 대신 이제 요거 우리가 구해놓은 a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을 집어넣어 주면 계산을 해볼까요? b는 5에서 4 빼는 거니까 1 2에서 2 빼는 거니까 0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를 빼는 거니까 2 이렇게 되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 요거. 그러면 a 4x 제곱
2xy 마이너스 5y 제곱에서 마이너스 4b 이렇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아까처럼 계산 똑같이 됐나요? 항상 쓸 때는 내림차순으로 쓰던 방식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았지? 차수 순서대로. 그리고 x는 x부터 y는 y 나중에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쓰던 방식이기 때문에 새롭진 않을 거야. 내림차순 아니면 거의 써본 적이 없을 거라서.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다항식 곱셈 하기 전에 설명할 것도 없죠. 이거 중2 때 배워요. 봤죠? 중2 때 이거 봤죠? 중2 때 배운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지수법칙 미치 같을 때는 지들끼리 더한다. 나누기 빼는데 뺄 때 주의할 점 앞에 게 크면은 그냥 빼고 같으면 1이고 뒤에 게 크면은 분모에다가 집어넣어서 반대로 빼고 그쵸? 중학교 때 봤던 방식이고 자 지들끼리 a m제곱에 n제곱 하면 지들끼리 곱하는 거 얘는 분배해주는 거 얘도 분배해주는 거 그쵸? 중학교 때 봤던 이거 중2 때 과정 내용을 한 번 더 써준 겁니다. 방식을 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다항식 곱셈 요것도 3학년 책에서 봤던 거죠? 분배법칙 하는 거 그쵸? 네 3학년 때 봤던 그대로 가시면 돼요. 달라질 건 없어. 직접 하나씩 정리해서 쭉 쓴 다음에 만약에 동류항이 있으면 동류항부터 계산을 해라. 근데 얘는 특정한 식을 x에 관한 식이다 y에 관한 식이다 이런 특정한 문자의 기준으로 주지 않았잖아. 그럴 때는 동류항이 없는 겁니다. 이럴 때는 동류항 묶을 필요 없어요. x끼리 꼭 묶고 해야 될 필요 없다는 얘기야. 됐죠? 요게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하던 내용들의 기본이고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들 곱하기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다 성립한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그쵸?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건 없다. 뭔가 중학교 때 했던 걸 한 번 더 하는 느낌이죠. 얘도 마찬가지. 곱하기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가로 없애서 쓰는 거랑 같다. 가로. 됐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랑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 뒷페이지입니다. 넘어가서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중에 문제가 나오네. 문제 풀고 저걸 봐야겠네. 이런 씨. 문제를 풀고 보는 거네요. 자,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전개를 너희가 이거를 진짜 무식하게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세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것만 고르시면 돼요. 1을 분배해서 세제곱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있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5x 세제곱 플러스 그 다음 3x를 분배해서 만들 수 있는 거는 4랑 합치면 되겠네. 4x 세제곱이랑 합치면 되겠네. 그래서 12x 세제곱 그 다음 2x 제곱이랑 만들 수 있는 건 2x겠네요. 그래서 4x 세제곱 그리고 필요한 것만 하시면 돼요. 얘는 얘랑 그러면 12x 세제곱 됐어요? 그러면 이것만 계산해주면 24에 9니까 33 그쵸? 그래서 개수 33 이렇게 찾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전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필요한 것만. 물론 여기서 내가 몇 개 놓치면 큰일 납니다. 본인이 몇 개 놓치면 큰일 나요. 얘는 사실 놓칠 만한 게 없는데. 요거 이제 여기서 써놓을 만한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요거. 자, 이거 계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 보면은 너희가 먼저 떠올리는 게 뭐야? 일단 전개한다. 맞죠? 이거면 떠올리는 게 전개한다. 전개하고 개수를 전부 다 찾는다. 그러면 너네 이거 다 전개해야 되잖아. 굉장히 미련한 짓이 되겠죠? 그러면 시간 낭비도 엄청 될 거고. 그렇죠? 전개하는 순간 벌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클 겁니다. 잘 봐.
자, 어떤 식을 전개했대. 내가 어떤 식을 전개했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거 2차랑 3차 합치면 몇 차야? 5차죠, 5차. 그럼 5차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5차식이 이런 식으로 돼. 어떻게 되냐면 A1, A5, X5제곱, A4, X4제곱, A3, X3제곱, A2, X 제곱, A1, X, A0, 상수항까지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 개수들을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이잖아, 전개해서.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라는 게 뭐야?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 A0, A1, A2, A3, A4, A5 다 더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 여기다 어떻게 하면 이게 나올까? 얘를 가지고 이걸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올 것 같아? X에, 그쵸? X에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얘가 나오는 거야. 얘, 그냥 X에 1 대입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어떤 식이든.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은 X에 1을 대입하시면 나온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또 하나. 우리는 상수항을 어떻게 구할까? 상수항을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상수항이 얘 아니야? 맞죠? A 제로잖아. 얘만 남기고 싶어. 여기다 뭐 하면 돼? 네. 상수항은 X에 0을 대입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상수항을 제외한 나머지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는 것도 나와요. 상수항을 제외한, 얘는 상수항을 포함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들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0 집어넣은 걸 빼면 돼. 상수항만 빼면 돼. 맞죠? 맞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풀이가 간단해요. x에다 뭘 대입해라? 그냥 1만 대입해라. 1, 2, 마이너스 1, 플러스 3. 여기는 5, 마이너스 2,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5에다가 4 곱하기 계산하면 7에다 2 빼니까 5. 그래서 20이 나올 거다. 됐죠? 전개할 필요가 없죠? 음. 자, 그리고 나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곱셈공식 중학교 때 외웠죠? 미안, 또 외워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중3 과정이랑 똑같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는 얘네들이야. 5번부터. 자, 그리고 미리 팁을 주자면은 요 10번 전개하세요. 이건 외우지 마. 이거. 지금까지 수업하면서 10번 외우라고 시켜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전개하세요. 왜냐면 너네가 저거 10번 모양을 보고서 일식이 10번이랑 똑같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10번 공식인데? 라고 떠올릴 수가 없어요. 잘 떠올리지 않아요. 대놓고 떠올리게끔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외우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안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편의를 위해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거야. 자, 얘는 필수로 외우셔야 되는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비교했을 때 자, 여기는 3개 더한 게 들어가고요. 2개씩 곱한 거를 더한 게 들어가고 여기는 3개 곱한 거, 3개 곱한 거 들어갑니다. 다만 빼기일 때는 얘랑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야. 다 플러스야. 플러스일 때 다 플러스야. 마이너스일 때는 제곱이랑 상수항만 마이너스야.
이 정도 차이로 외우시면 돼요. 연관을 지어서 외우시면 되죠. 그럼 두 개를 외우는 게 아니니까. 하나만 외우고 연관 지어서 다른 하나를 찾아내면 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거 외우시면 돼요. 밑에 거. 요거 외우시면 돼요. 요거를 외우시면 위에 거는 그냥 다 플러스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6번은 그냥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뭐 선택권 없어. 이거는 필수. 6번은 혼자밖에 없어가지고 얘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합니다. 자, 3번도 마찬가지. 3번도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랑 플러스일 때로 나눠지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면, 자, 봐봐. 앞에부터 쓰는 거야. 앞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이거 제곱에 이거.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이거에 이거 제곱. 마지막에 들어가는 건 뒤에 거 세제곱. 다 똑같아요, 원리는. 그리고 부호는 어떻게 되냐? 자, 여기에는 제곱하고 얘 두 번, 얘 한 번, 얘 한 번, 얘 두 번 곱한 거는 3을 꼭 반드시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부호는 얘도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 앞에 거를 제곱한 거에 부호만 바꿔주고 앞에 거 세제곱, 앞에 거 안 곱한 거에 부호 바꿔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앞에 문자를 두 번 곱한 거랑 안 곱한 거 있죠. 그러니까 0, 2, 4 짝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거를 짝수번 곱한 거. 됐지? 그거에 부호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고, 얘도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만 외우시면 안 되고, 얘는 요 둘 다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에서 차이점은 얘랑 차이점은 얘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플러스고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됐어요? 물론 이건 시간이 필요해.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외워야 돼. 왜냐면 이게 선생님 전개해보면 나오잖아요 하는데 전개해보면 당연히 나오죠. 누가 몰라? 근데 전개할 시간이 어딨어. 문제 푸는데 우리 안 그래도 시간도 문제 푸는 시간도 적은데 50분 내로 20 몇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전개해서 20 몇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사실 전개해서 풀어도 됩니다. 고생없이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없어. 그냥 생으로 외워야 돼. 9번도 생으로 외워야 돼. 대신 선생님 10번은 없어졌잖아? 그쵸? 10번은 없어졌잖아? 그래서 뭐 요 4개는 당연히 중학교 때부터 했으니까 아마 이 2개는 외웠을 거고요. 요 2개는 외웠을 거고 이 2개는 개인적으로 너희가 외우기보다는 보통 이거 전개해서 쓰죠? 이거는 그냥 전개해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대부분 외워서 쓰는데도 잘 못 봐서 이거는 그냥 전개해도 돼요. 전개해도 되는데 얘네는 사실 전개하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진짜 너무 오래 걸려. 외우고 안 외우고의 차이가 좀 많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그 예전에는 그냥 앞에 보면서 찾아보면서 써라 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아예 시험 때까지 안 외우더라고. 이제는 안 되겠어. 그냥 외우라고 시키려고. 그래서 무조건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외워 오셔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꼭 외워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하나 줄여줬으니까. 자, 그러면 고생공식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한 5분 정도, 잠깐 15분이니까 1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외워보자. 어느 정도 외울 시간을 드렸으니까. 자, 1번부터 보면. 이거는 이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인 거죠. 그쵸? 합의 제곱. 그래서 1번. 이거 제곱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 C제곱. 2AB, 2BC, ECA.
이렇게 되죠. 그래서 EX의 제곱은 4X 제곱, 4Y, 마이너스 4Y 제곱은 16Y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9,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EX랑 4Y 곱하면 8XY. 이 두 배 하면은 마이너스 16XY.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4Y랑 3 곱하면은 마이너스 12Y에 두 배 하니까 마이너스 24Y. 3하고 2 곱하면 6X, 두 배 하니까 12X. 물론, 채점할 때는 4X제곱, 16Y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24Y, 마이너스 16XY, 플러스 9, 뭐 이런 식으로 써있을 건데,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것만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얘는 A 플러스 B, 또는 얘는 둘 중에서 하나로 보시면 돼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인 거죠. 그쵸?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아니지 마이너스 C B 세제곱 C가 왜 나오니? 됐어요? 그래서 2번은 자 2x의 세제곱은 8x 세제곱 그리고 2x 제곱하면은 4x 제곱이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12x 제곱 거기에 3 곱하니까 36 x제곱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고요. 맞죠? 지금이야 말하면서 하니까 이렇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나중에 연습되면 금방 돼. 2x랑 3 제곱하면 9 9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18x 18x에 3 곱하니까 플러스 40 54x 이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의 제곱 세제곱 27 이렇게 됐어요? 다음 3번은 방식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이거거든. 그래서 저거 하면은 어떻게 돼? x 세제곱 플러스 a, b, c 다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 1, 4 더하는 거야. 그래서 2x 제곱 그 다음 플러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x 개수는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3이랑 1 곱한 거 마이너스 3이랑 1 곱한 거 1이랑 4 곱한 거 4랑 마이너스 3 곱한 거 이렇게 맞죠? 여기다가 한 번 하지 말 걸 그랬다. 마이너스 3 더하기 1 더하기 다 이렇게 넣어줄 거야. 됐죠? 그리고 플러스 이거 마이너스 3, 1, 4 곱하는 거 됐죠? 그래서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저건 뭐냐?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12 이렇게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이걸 찾는 거야. 이제 그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된다. 자, 4번이 아까 외우지 말라던 10번이거든요. 외우지 마세요. 그냥 전개해. 4번 하면은 그냥 16x 4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4 x 세제곱 y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6 x제곱 y제곱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24 x 세제곱 제곱
y. 잠깐만. 마이너스 36 x제곱 y제곱. 이렇게 하면 54 xy 세제곱. 이렇게 하면은 36 x제곱 y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4 x 세제곱 xy 세제곱 플러스 81 y 4제곱. 그래서 없어질 거 보면은 36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6 x제곱 y제곱 54 xy 세제곱 마이너스 54 xy 세제곱 마이너스 24 x 세제곱 y 플러스 24 x 세제곱 y. 맞죠? 그럼 이제 남는 것만 딱 쓰면 되네. 16 x 4제곱 36 x제곱 y제곱 플러스 81 y 4제곱. 이것만 딱 쓰면 돼. 아니면 이렇게 전개하셔도 돼요. 요거 둘이 묶어놓고 요거 둘이 묶어놔서 x제곱 플러스 9y제곱 9y제곱이랑 플러스 6xy 그리고 요거 마이너스 6xy잖아.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합차 공식 써도 되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4x제곱 9y제곱에 9y제곱의 제곱 빼기 이거 6xy의 제곱 합차 공식 이렇게 찾아도 돼요. 그래서 외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합차 공식 이용해서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시면 된다. 자, 5번은 이거야. 얘네들이 먼저 하고 얘네들이 먼저 해. 그러면은 5번 첫 번째 x제곱 빼기 y제곱 하고 나머지 그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x 4제곱 빼기 더하기 y 4제곱. 그럼 또 둘이 해. 그러면 x 4제곱 합차니까 빼기 y 4제곱 그리고 x 4제곱 빼기 플러스 y 4제곱. 그럼 또 한 번 더 하면 x 8제곱 빼기 y 8제곱. 맞죠? 합차를 그냥 연달아 계속 쭉쭉 하는 거야. 합차하고 합도 나온 걸로 합차하고 또 나온 걸로 합차하고. 됐죠?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는 할 수 없어요. 인수분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6번은 얘네 둘이 전개하시면 돼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 4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이거든? 맞죠?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이해하시면 돼요. a-1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거 기억나? 이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입니다. 맞아요? 요거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야. 됐죠? 자, 얘가 그거야. a가 요 a 제곱이 a야. 그리고 1이 b야. 그럼 여기는 a 제곱이니까 a 제곱 플러스 요거 ab 곱한 게 a 제곱이랑 1이랑 곱한 거잖아. 그래서 a 제곱인 거야. 그리고 얘는 b의 제곱이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얘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니까 a 제곱의 세제곱이면 a의 6제곱. 맞아? 빼기 b 세제곱인데 b가 1이라며. 1의 세제곱이니까 1이죠. 그치?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하나는 못 쓴다는 게 뭐냐면 하나는 하려면 얘를 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인수분해 안 배웠잖아. 그래서 지금은 쓸 수는 없습니다. 됐죠? 됐죠? 다음. 자, 요거는 일단 문제가 원하는 건 이거야. 문제가 원하는 건 얘를 치환을 해라.
치환한다는 게 어떤 특정 문자 하나로 정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 보통 치환할 때 t, 뭐 치환할 때 문자를 x, a,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치환을 해요. A를 치환했으면 또 하나 치환할 게 있으면 B, X를 치환했으면 Y, 뭐 T 하면 T는 사실 하나만 치환할 경우에는 T를 좀 더 많이 쓰긴 해요. 하나만 치환할 때는. 뭐 방식은 본인이 쓰고 싶은 문자 갖다 쓰시면 돼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책이 원하는 건 사실 이거거든. X제곱 플러스 X를 A로 치환을 해서 책에 A로 아마 돼 있을 거인데 그럼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4니까 이거는 전개할 줄 알 거 아니냐. 이거는 전개할 줄 알 거 아니냐. 맞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가 원위치를 시켜라. 원위치를 시켜라.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라. 둘이 곱하고 2배 하니까 이거의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거거든? 그래서 마무리 정리까지 해주면 x 4제곱 2x 세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책이 원하는 건 사실 이겁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둘둘 묶는 거야. 얘네 둘이 묶고 아니다. 얘네 둘이 먼저 전개, 얘네 둘이 전개하는 거거든.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요거랑 같은 형태가 됐죠. 앞에 두 개가 같고 뒤에가 상수가 다른 형태가 됐죠. 똑같이. 그러니까 둘은 같은 문제인데 얘는 한번 전개를 시키는 거고 얘는 전개가 이미 돼서 나오는 거고. 됐어요? 그러면 가끔 이런 문제도 있어. 여기 똑같은 게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걔를 인수분해해서 얘를 만드는 거야. 그리고 다시 둘둘 잘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 문제도 있거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놓고 치환을 해서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연습 너희 좀 되잖아. 치환 안 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해요. x 4제곱 제일 높은 거 x 4제곱이야. 그럼 그 다음은 x 세제곱 했겠죠. x 세제곱 어떻게 써요? x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그 다음 제곱 찾아야 돼.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그리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8하고 3 빼면은 서로 빼면은 마이너스 11 그리고 얘가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7이죠. 네, 마이너스 7 x제곱 그리고 1차 얘네 둘이 하면 16 얘네 둘이 하면 6 22 둘이 하면 24 뭐가 더 편해 보여? 치환 안 하는 게 훨씬 더 편해 보이지 않아? 그쵸? 너희가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연습이 돼서 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과정을 하는 연습을 좀 더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 이걸 왜 시키냐면 너희가 이것 때문에 그래. 3x 플러스 4랑 2와 2x 마이너스 1이랑 이거 전개할 때 너네 이거 외워서 해? 아니라며. 이거 너네 이렇게 하잖아. 6x 제곱. 둘이 하면 마이너스 3, 8, 플러스 5, x, y. x. 그리고 8, 마이너스 4. 이렇게 하죠. 이거랑 같은 원리야. 맞죠? 너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좀 연습해봐. 이거 시간 차이 생각보다 많이 나거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습을 좀 해봐. 물론 안 되면 치환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계산하는 연습을 해서 우리의 목적은 결국 시간 단축이야. 지금 이렇게 선행을 하고 하는 이유도 대체적으로 고등학교 가서 처음 배운다고 해서 뭐 달라진다? 물론 한 번 더 봐놓고 두 번 보면 좀 더 쉬울 수는 있는데 결국 핵심은 시간을 단축해서 시간 내로 문제를 더 많이 풀어야 돼. 너네 시험 때 보통 한 문제당 제한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정도 되거든? 20에서 22문제 되거든? 그럼 적게 잡아 20문제라고 하면은 50분 동안 시험을 봐. 그러면 한 문제당 2분 30초를 풀어야 돼.
그럼 어려운 문제는 2분 30초 못 푸니까 시험 문제에서 시간 단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시험 문제에서 계산하느라 2분 30초를 다 써봐.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서 시간 투자를 아예 못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시험에 맞추려면 결국 시간 단축하는 걸 꼭 하셔야 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거 색이 원하는 치환하는 거 굳이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걸 더 추천합니다. 그런 식으로. 됐죠? 됐죠?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곱셈 공식을 이용한 수를 계산한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곱셈 공식이냐? 이걸 전개하고 싶어. 전개하려고 했는데 뭘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곱셈 공식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런 거 되게 자주 할 거야. 왜 중학교 때도 좀 해봤던 것 중에 하나야. 뭐냐면 어떤 식에다가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이런 거 많이 해봤죠. 특히 제일 많이 했던 게 그 너네 2차 함수 그 꼭지점 찾을 때. 2차 함수 꼭지점 찾을 때 2x제곱 4x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럼 내 마음대로 여기를 2를 더한 거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2를 한 번 더한 거니까 2를 빼주는 거죠. 그러니까 2를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그러면 식이 바뀌진 않잖아. 그럼 얘네 둘은 결국 같은 식이란 말이야.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런 거 되게 자주 해. 뭔가를 내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또는 곱하고 나누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할 거야. 3-1을 내 맘대로 곱해보고 싶어. 왜? 곱하고 나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데? 합차가 나오는데?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합차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 둘이 합차하면 뭐야? 3의 제곱 빼기 9 4 2의 제곱 얘네 둘이 합차하면 3의 4제곱 빼기 2의 4제곱 또 합차하면은 3의 8제곱 2의 8제곱 또 합차하면은 3의 16제곱 빼기 2의 16제곱 맞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내 맘대로 1을 곱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1을 곱하는 데는 숫자가 지장이 있어 없어? 당연히 없네. 근데 만약에 1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거를 나눠주면 돼 마지막에. 1이 아니었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를 곱하고서 마지막에 다시 나눠주면 되는 형태인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내 마음 근데 얘는 어차피 1이니까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의미가 없다. 아마 밑에 확인 문제는 1이 아닌 게 하나 있을 겁니다. 보통 책들이 다 그러거든? 그렇게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자,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곱셈공식 형태로 하나를 치환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100을 치환해보면 100 빼기 1이 99고요. 그러면 쟤는 100의 제곱 더하기 100 더하기 1이랑 같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100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랑 같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100의 세제곱은 0이 6개 붙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됐죠? 여기서 1 빼는 거니까 됐어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시면 된다. 오늘의 내용은 요거까지만